40광년 거리에 떨어진 트라피스트-1. 이 별 주변엔 외계 행성이 무려 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엔 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까지 존재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 행성에도 지구처럼 적당한 대기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을 통해 트라피스트-1의 행성들의 대기권을 직접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첫 번째 결과가 드디어 논문으로 발표되었죠. 그 주인공은 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첫 번째 행성 트라피스트-1b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외계 행성의 대기권 관측을 시도했습니다. 과연 이곳엔 대기권이 존재할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선 논문의 저자인 나사에 계신 토마스 그린 박사님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트라피스트-1 행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관측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트랜짓을 활용하는 것이죠. 외계 행성에 대기권이 존재한다면 별빛의 일부는 그 외계 행성을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성분은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죠. 화학 성분마다 특정한 파장의 빛에서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별빛과 대기권을 통과하며 일부 흡수된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한다면 대기권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성분으로 대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엄밀하게 본다면 외계 행성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중심 별빛의 변화를 통해서 그 행성의 존재와 성질을 파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을 보는 것 말고 조금 더 직접 외계 행성 자체를 관측할 수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이번 연구에선 그 새로운 시도를 성공했습니다. 외계 행성이 별 주변을 맴돌면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간다면 별빛은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외계 행성이 궤도 반바퀴를 돌아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외계 행성 표면에 별빛이 반사되죠. 그리고 별과 외계 행성의 전체 밝기는 별 혼자만의 밝기보다 살짝 더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외계 행성의 별빛이 비춰지는 행성의 낮 부분의 밝기와 온도를 잴 수 있죠. 물론 외계 행성이 아예 별 뒤로 숨어버리면 외계 행성에 반사된 별빛은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관측을 시도한 트라피스트-1b는 별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행성입니다. 궤도 공전 주기만 36시간밖에 안 되죠. 이렇게 빠르게 궤도를 도는 만큼 행성은 금방금방 별 뒤로 사라집니다. 그만큼 행성 표면에 별빛이 반사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이 찰나의 순간을 목격했죠. 특히 트라피스트-1 중심 별은 태양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미지근한 적색외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장이 더 긴 적외선에서 밝게 빛나고 있죠.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제임스 웹에겐 최적의 조건입니다. 만약 행성에 대기권이 있다면 행성 전역에서 대기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골고루 퍼뜨리게 됩니다. 별빛을 바로 받는 뜨거운 낮 부분의 열은 별을 등지고 있는 반대편 밤 부분까지 퍼져야 하죠. 따라서 트라피스트-1b에 얇은 대기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행성의 낮 부분의 온도는 대략 400켈빈 정도여야 하죠. 그런데 만약 행성에 대기권이 없다면 뜨거운 낮 부분의 열은 반대편 차가운 밤 쪽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별빛을 바로 받는 낮은 계속 뜨거워지고 별빛이 닿지 않는 반대편 밤 쪽은 그저 차갑게 식을 뿐이죠. 모델에 따르면 이처럼 대기권이 없을 경우 행성의 낮 부분의 온도는 500켈빈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임스 웹을 통해 파악한 트라피스트-1b 이 행성의 낮 쪽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바로 500켈빈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슬프게도 이 행성에는 표면을 덮고 있는 대기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기권도 없고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 둘 사이에 극단적인 일교차가 존재하고 있죠. 아마 중심별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탓에 이미 오래전 중심별에서 분출된 항성풍으로 인해서 행성 표면의 대기권은 다 날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트라피스트-1b는 금성처럼 대기권이 있는 암석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성처럼 대기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뜨겁고 메마른 암석 행성으로 보이죠. 천문학자들은 첫 번째 행성 트라피스트-1b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이 흥미로운 방법을 다음 행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체 존재 여부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 행성들, 특히 별 주변 헤비터블 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다음 행성들의 대기권 존재 여부도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체 천문학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써왔던 더 익숙한 방법, 즉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을 보는 방식을 쓰지 않고 행성 표면에 반사된 별빛을 보는 이 새로운 방식을 쓰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방법이 두껍지 않은 더 얇은 대기권의 존재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주 전 이미 제임스 웹의 예비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1의 여러 행성들에서 적어도 두꺼운 대기권은 없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죠. 당시의 예비 관측에선 전통적인 트랜짓 방법을 통해서 대기권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당시 관측에선 대기권을 통과하며 별빛 일부가 흡수된 것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의 흔적은 관측되지 않았죠. 이러한 결과는 이 행성들에서 대기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대기권이 있긴 하지만 너무 얇게 깔린 짙은 대기권만 존재하고 있어서 이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을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더 얇은 대기권의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것이죠. 결국 전통적인 트랜짓 방식은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뒤통수, 즉 행성의 밤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행성 자체가 아닌 중심 별빛의 변화를 통해 행성을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이지요. 반면 이번 논문에서 사용한 새로운 방법은 별빛을 바로 받고 있는 행성의 낮을 보는 방식입니다. 행성 표면 자체를 바라보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새로운 방법을 쓸 수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다음 행성들에서 대기권의 존재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많은 천문학자들과 SF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트라피스트-1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번 논문의 저자인 나사의 토마스 그린 박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Traditionally, the presence of atmosphere has been confirmed by the spectroscopy during the transit of exoplanets. But in your study, you detect the brightness of the day side of planets directly. So how is it possible to detect the planet's atmosphere without the transit? Actually, the transit only detects individual observers in the atmosphere. So if there's water, it can detect water. If there's methane, sometimes it can see methane. And also, the transit only looks through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atmosphere, only a very high part of the atmosphere. And it's very challenging for small planets like this, especially ones if they have a heavy atmosphere that's close to the star. And then it's a very small signal. And that's where the transit observations were of all these TRAPPIST planets, is they couldn't tell whether there was no atmosphere because they hadn't detected any molecules or whether they're very heavy atmospheres. So instead, we actually measure radiation directly from the planet. And one of the ways we can tell whether there's an atmosphere is we look at the temperature of the planet. If there's an atmosphere, then the atmosphere, and if it's substantial, then the atmosphere would spread the heat out around the whole planet. And you would see a temperature that was about average of what you would expect. So instead, though, we saw a very high temperature, which indicated that the heat had not been recirculated around the planet at all. So so that meant that there's very little atmosphere. Is there any further advantages to this method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ransit method? Yeah, this method is good for looking at the heat recirculation. Also, we're using this technique with spectroscopy for a number of other planets. And you can actually see deeper into the atmosphere with this technique than you can with a transit technique.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It requires a pretty warm planet because the planet needs to have a good signal relative to the star. So I think this technique will work well for planet B and C. It gets harder when you go to cooler planets in the TRAPPIST system. And but there have been other papers done with this technique, usually using the Spitzer Space Telescope because it saw longer infrared wavelengths. You also want to observe at longer infrared wavelengths because then the stars are getting fainter and the planet is getting brighter. Then is it possible to use this method for planetary system where the transit doesn't happen? It is difficult. It's good to always either have the transit or the secondary eclipse because you really want to see the star alone. You want to see the star and the planet together, and you want to see the star alone. And that difference is the signal of the planet. So, but actually, when I read your paper, at first glance, I was very curious about the techniques. The TRAPPIST-1 system is very famous as have multiple planets. So I think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etect the one specific planet's brightness during the multiple planets transit. So how do you manage to confirm the brightness of the specific planets with the complex movements of multiple planets? Yeah, so that's a good question. It turns out at first we didn't think too much about that. And then a collaborator pointed out that
if we just let any of the eclipses happen, about half of them would be contaminated by either transits or eclipses of other planets in the system. So there's a very nice model of the system that was put together by was a paper by Eric Agall in 2021. There's a table model all of the when the transits will occur for all of the planets. And we selected ones that were half a phase away from the transit, so that would be the eclipse, when there would be no events from the other planets within a few hours of that. And that ruled out about half the possible events. What do you believe might be the reason for the absence of an atmosphere on this planet? Yeah, that's a good question. First off, this is an M star. Now, M stars have a few problems. One is they have a very extended pre-main sequence phase. So the sun gets onto the main sequence in about 10 million years, is very low mass. It's only 0.085 solar masses. It's only slightly bigger than a brown dwarf. It takes about 1 billion years for it to get onto the main sequence. So it's very bright for that time. So as the planet is outgassing volatiles, the star is very bright. It could be evaporating a lot of the atmosphere. Other problems with this are that there are flares on M stars with X-rays that could also be that are depositing energy into the atmosphere. This particular planet also gets about 4 times as much radiation from the star as Earth gets from the sun. So it's substantially closer, even for the fainter star. So it is getting more radiation from the sun. So it just could be that any volatiles it had were removed at an early phase, and if they weren't all removed earlier, all the flares got them. Now, I think it'll be very interesting to observe other planets in the system to see if there's any trace of an atmosphere there. For example, I think the planet C is amenable to a similar technique. In fact, observations have already been done. They were done about the same time as the B observation. So hopefully a paper will come out soon on those. Well, actually, when I see the recent discovery of TRAPPIST-1 planets, I was so sad because that planetary system is very well known for hosting life. However, recent observation by James Webb suggests that not only TRAPPIST-1b, but other also planets doesn't show any hints of atmosphere. Do you think it might be very challenging to trace the life of these planets than previous expected? Yeah, I think it was always going to be hard as James Webb to find a trace of life. What we can hope for is to find conditions that might be suitable for life to emerge. And one of the first conditions of that is an atmosphere. So hopefully, we'll have a better idea. We'll study maybe planet C. Planet D is a good temperature, but it's pretty small. It may not be able to retain an atmosphere. The good news is that it looks like James Webb may have enough fuel for 20 years of operation. So we can add up a lot of transits. So if we observe 50 transits, we might be able to get to a level to say for some of these other planets whether or not they have atmospheres also. 아쉽게도 트라피스트-1의 첫 번째 행성에선 결국 대기권의 강력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행성은 별 주변의 헤비터블 존보다 더 안쪽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진 보다 더 바깥 헤비터블 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다다음 행성들에서 얇은 대기권의 존재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과연 추가 관측을 기다리고 있는 다다음 행성들에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대기권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번에 새로운 방식에도 불구하고 트라피스트-1의 모든 행성들에서 얇은 대기권조차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트라피스트-1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한때의 꿈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우주에 남아있는 또 다른 수많은 행성지들에선 우리가 기대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주먼지 헌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